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이에요. 자, 2024년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자,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이번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썼습니다. 자, 노력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 풀었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자, 그 궁금증을 오늘 한번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문제, 1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바로 이 문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다항식의 연산 문제는 이렇게 두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을 연산하는 것으로 이제 결과값을 원하는 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항상 이제 여기가 덧셈이냐 뺄셈이냐 또는 A하고 B 앞에 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느냐 곱해져 있지 않느냐 요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 덧셈에 관한 문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A하고 B 앞에 어떤 것도 곱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은 3x제곱 플러스 x이고 B라고 하는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3x입니다. 두 다항식을 더해 라고 했으니 바로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동류항인가요? 바로 3x제곱 그리고 x제곱이 동류항이고 또 여기 x, 여기 3x가 동류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3x제곱 플러스 x제곱을 계산을 하고 자, x 그리고 3x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4x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1번에 대한 정답은요. 4x제곱 플러스 4x이니 정답 바로 4번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맞추셨죠? 진짜 열심히 학습하길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 1번 문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항등식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항등식의 성질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x제곱과 x제곱이 서로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와 여기 ax가 서로 같은 것이고 자, 그리고 3과 b가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등식이야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기 때문에 좌변에 있고 우변에 있는 각각의 동류항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서로 같아. 여기는 근데 미질 수가 없어요. 자, x하고 ax가 같아요.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친구는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3과 b가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b는 3이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1 플러스 3이 되면서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4라고 써져 있는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항등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 문제도 단골 유형이었어요. 이미 예측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문제도 잘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만약 틀리신 분들은 숫자를 잘못 보았거나 약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3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요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하고 물어보았는데요. 주어진 다항식이 3차식이에요. 그것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조립제법으로 나누어 보거나 직접 나눗셈을 해서 우리가 그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맞아요. 나머지 정리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다항식을 fx라고 하면 자, 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r이다라고 놓는다면 여기에서 x-1이라고 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이렇게 1을 대입하면 f1의 값에서 지금 이거의 항은 0으로 사라지고 r만 남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하는 값이 f1과 똑같아 라는 것을 말해준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f1의 값을 이제 우리는 구하면 된다 이거겠죠. 자, x 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지요.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 다항식을 fx라고 놓았고 요 x 자리에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1, 여기에 1을 대입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의 값이 5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라고 써져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요. 자, 어때요? 이 문제도 낯설지 않죠?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는 단골로 나온다. 거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자, 해마다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는 꼭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한 정답이 3번인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한 식이 이거래요. 자, 이때 상수 a의 값은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제가 이런 인수분해 공식 잘 나온다. 꼭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찝어준 유형 중에 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이거 공식이잖아.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전체 세제곱이야 라는 것을 아신 분도 있을 테고요. 혹시라도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이거 직접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항 자체가 4개니까 우선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자, x세제곱 플러스 1을 묶고 자, 요 친구들은 3x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x세제곱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되죠? 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이제 플러스 3x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은 이어서 써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인수를 빼내는 거죠. 여기서 공통인수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공통인수는 바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남은 아이들을 써주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x 이렇게요. 자,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자, x 플러스 1 괄호 열고 자, x제곱 이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해서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1로 연결.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은 먼저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서 이 친구가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x 플러스 1이 또 이렇게 있었으니 이 둘이 곱해지면 얘가 이렇게 세제곱이 된다라고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많이 힘들어들 하시니까 공식이 나오게 된 거고 우린 솔직히 공식에서 이 친구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대로 따라가면 바로 1이 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의 값이 1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함께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인수분해는 우리가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 아마도 정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쪽으로 갈게요. 자, 복소수에 관한 문제 중에서 켤레복소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는 그 복소수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어 나타낸 수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복소수를 보았을 때 4 플러스 3i예요. 자, 실수 부분이 4, 허수 부분이 바로 여기 3i, 3이죠. 그렇다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어서 자, 이 수의 켤레복소수는 바로 4 마이너스 3i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켤레복소수를 의미하는 요 기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3i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바로 이 복소수의 켤레복소수가 4 마이너스 3i인데 a 플러스 bi다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4 마이너스 3i와 a 플러스 bi가 같습니다 라고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4하고 a가 같은 것이고 마이너스 3과 b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자, 요거 마이너스 3 여기에서 a 플러스 b는 바로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a 플러스 b의 값 1을 나타내고 n은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 없이 우리가 그대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연습했던 그런 패턴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개 떡떡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있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두수 1 그리고 3을 근으로 하고 근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근이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뭐 그냥 풀었던 대로 가본다면 저 두 수 1과 3이 근으로 나오기 전 단계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두 수의 근, 그러면 x가 1인 거고 x가 3,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근이 나오기 전 단계로 돌리면 x-1, 요 근이 나오기 전 단계로 돌리면 x-3이고 이 두 당식이 곱해졌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변을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센스 있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a가 같은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a는 4가 나온다.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을 때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면 근을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을 구해봅니다. 자, 두 근의 합. 그러면 4가 나오죠. 자, 그리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바로 3이 나오는데요. 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그죠? 요렇게. 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자, x제곱에다가 지금 두 근의 합이 4.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던 거 여기. 그 마이너스 그냥 이 자리에 합이 4니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3은 0으로 연결시키면 어때요?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수 a의 값을 우리는 4라고 구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수 a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한번 풀어보고 자, 그리고 바로 근을 통해서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6번 문제 마무리 짓고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제는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매해 1회, 2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로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라고 생각했던 문제. 바로 함수의 최대 최소값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최대값이 나왔는지 최소값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소값이 나왔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선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y의 값을 뜻해요. y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y의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의 y의 값이 여기 실선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의 값은 y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y의 값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이고 가장 큰 값은 6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꼭지점의 그 좌표의 x좌표가 바로 이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딱 보고 최소값을 또는 최대값을 찾는 게 훨씬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2이니 정답이 1번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문제를 볼까요? 자, 4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어요. 자, 4차 방정식 주어졌는데 이 4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이다. 즉, 그 근 x는 1이야 라는 거죠. 자, x는 1이라고 한 이 값을 이 4차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왜? 근이니까요. 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의 x자리에 1을 대입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1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따라서 a의 값이 이렇게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을 때 3번, 바로 3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8번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뭐 낯선 문제는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자, 이제 그러면 9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3, y는 b일 때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쳐다보았더니 미지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위에 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 아래에 있는 식은 어때요? 미지수의 차수들이 2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무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해야겠다라고 방향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연립방정식 중에서 요거 미지수가 두 개인 이 1차 방정식의 자리에 x자리에 3을 대입을 하면 y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y의 값이 바로 b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 더하기 y는 8이 되고 자, 6 더하기 y는 8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y의 값은 바로 2가 되죠. 그래? 그렇다면 b값이 2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b가 2인 것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딱 쳐다보면 a의 값을 구하려면 x의 값과 y의 값을 알면 되네 라는 생각이 들죠. 좋아요. 그러면 x값도 알고 y의 값도 알고 있으니 a의 값 구하는 건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제 a의 값을 구해봅니다. 바로 x자리에 3을 넣어서 3의 제곱. 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a와 같다. 그러면 9 빼기 4는 a가 되니까 아하, a는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a가 5인 걸 알았고 b가 2인 것을 알았으니 자, a는 5, b는
2인 것을 알았으니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면 5 플러스 2가 되어서 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 2번에 있네요. 따라서 정답 2번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9번도 확실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주어지고 미지수 2개를 구하는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 낯선 그런 유형이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9번 문제 마무리 짓고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 2차 부등식의 해를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함수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제 따져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요. 지금 좌변 자체를 보면 x-2 곱하기 x-4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우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축을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고 축과 만나는 x의 값 여기에서는 2가 나오고 여기에선 4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자, 0보다 작거나 같대요. 함수값이.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거 x를 기준으로 지금 나타냈을 때. 그러면 아하, 0보다 작거나 같아? 이쪽 축을 기준으로 위쪽이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딱 같다 표시가 있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포함해 라는 건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이 범주를 뜻하는구나. 자, 따라서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완성했고요. 자, 10번 문제까지도 하나도 막 이상한 문제 없었고 새로 보는 문제 없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쪽으로 가보죠. 자, 내분점 문제. 사실 이 내분점, 외분점도 좌표 평면상에 나오면 x좌표와 y좌표를 다 구해줘야 되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그냥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은 x좌표만 생각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자, 수직선 위에 2점, 1, 6. 근데 얘네는 각각 점의 이름이 a하고 b예요. 자, a하고 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물었습니다. 내분점. 안쪽에 생겼죠.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2대3이라고 나온 저 B를 더하는 거죠. 2 더하기 3.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1, 6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는데 자, 2대3 여기 위에 1 그리고 6을 써주고 크로스 이렇게 곱해서 써주죠. 이렇게 곱해서 써줍니다. 그런 다음 더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15 바로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이라고 써져 있는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지금 1에서부터 6까지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5예요. 5를 5등분한 것 중에 2만큼을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준점이 지금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이 있으니 1에다가 2를 더해서 바로 그에 대응되는 수가 3이구나 라고 찾아도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똑같이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요런 문제도 많이 우리가 연습했고 이미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게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2번 문제 쪽으로 가봅니다. 자, 직선 y는 x-3의 평행을 하고 점 0,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꼴이 바로 이런 모양. y는 ax 플러스 b꼴이죠.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꼴에서 a가 기울기이고 y가 y절편이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여기 봤더니 이 직선의 평행해 라고 했습니다. 평행해? 평행해? 그러면 기울기는 같고, 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 직선의 식에서 기울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x의 개수니까 지금 1인 거죠. 아, 그래? 그럼 a가 1이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지나는 점이 주어졌어요. 지나는 점이 0,3인데요. x좌표가 0이네요. x가 0일 때의 y좌표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어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y절편이 4잖아. b의 값도 안 거예요. 그래서 b자리에 이렇게 4를 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완성한 직선의 방정식 찾아볼까요? 몇 번에 있나요? 맞습니다. 4번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얘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단골 유형이었고 우리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함께 잘 풀어봤는데 어떠한 직선에 평행하고 또는 수직이고 둘 중에 하나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올해에는 평행으로 나왔구나. 2024년도 1회에는 평행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고 또 y절편의 값이 순서상으로 주어진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하고 물어보았는데요. 또 친절하게 좌표 평면상에 이 원을 그려 놓았네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는 자,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그것이 반지름의 길이 r을 뜻해 라는 거죠. 자, 보면요. 이만큼이 반지름의 길이. 근데 마이너스 2야, 좌표가. 절대값으로 구해야지 길이니까 양수. 그래서 2.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지름. x좌표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지금 2였는데요. 자, y좌표 지금 그럼 2니까 양수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이것도 뭐 절대값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r을 의미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아주 쉽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중심의 좌표에서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저 x좌표하고 y좌표를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때는 반대로 넣어줘야죠. x 플러스 2로 여기를. 그리고 y 마이너스 2로. 근데 여기가 r제곱. 여기가 원래 r제곱이 와야 돼. 근데 r이 얼마다? 여기서 얼마다? 2다라고 배웠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 그럼 2를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r제곱 자리에 2를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우고 여기가 2였고 요것을 이렇게 지워서 4라고 써주는 거죠. 얘랑 똑같이 써져 있는 거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2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13번 문제 완성했어요. 자, 이제 14번으로 가봅니다. 자, 좌표평면 위의 점 3,-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진짜 많이 연습한 내용이죠. 그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x좌표의 부호 바꿔주고 y좌표의 부호도 바꿔주자라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2라고 했을 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찍히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아이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2라고 써져 있는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비슷하게 잘 그려졌나요? 옆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잘 그렸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완성.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자, 두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올해에는 차집합이 문제로 나왔네요. 그쵸? 자, 차집합을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A 빼기 B라고 했을 때, 자,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A가 1, 2, 3, 4예요. 자, B는 3, 4예요. 여기에서 A와 B의 교집합은 3, 4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써주는 거죠. 그게 바로 1, 2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 2가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죠. 정답 1, 2. 그죠? 써져 있는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집합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예측했었잖아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네 개가 제일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집합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16번 문제로 갑니다. 전체 집합이 x바 x는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 이하라고 했으니까 9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네, 맞아요. 9 들어갑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를 딱 전체 집합의 원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물어보았습니다. x는 3의 배수래요. 그렇다면 이 전체 집합 중에서 3의 배수를 선택하면 돼요. 3, 6, 9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은 무엇이다? 3, 6, 9다. 3, 6, 9를 나타내고 있는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어떤 조건의 그 진리집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또 우리가 만나보았는데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딱 진실적인 그런 집합.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전체 집합 속에서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원소를 모아서 만든 집합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집합 구하는 문제 또 2번을 우리는 잘 구해 보았습니다. 자, 진리집합을 물어보는 문제도 기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했고요.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 잘 푸셨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함수 중에서 합성함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함수 f와 g가 그림과 같을 때 g 서클 f2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온다면 g 서클 f2를 식으로 쓸 수 있어야죠. 자, 먼저 f2를 써주고 거기에 g를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순서는 뭐죠? f2의 값을 찾고 그런 다음에 g의 값을 찾는 거. 이게 순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f2의 값을 찾아보면 f가 2일 때 어디로 갔니? 하고 봤더니 c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1번 부분이 자, 1번 부분이 바로 c니까 그러면 여기 안쪽에 c를 써서 여기에 GC를 이렇게 써줄 수 있죠. 한마디로 두 번째 과정에서 GC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얘는 GC의 값이 얼마지? 이 소리. 그럼 GC의 값을 찾습니다. 자, G라고 하는 함수 여기 있죠. 그럼 GC는 어디로 갔니? 5로 갔네요. 그래서 5가 정답. 자, 보기 중에서 5를 찾아주세요. 그죠? 하나, 둘, 셋! 얼마입니까? 1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도 함께 잘 풀어보았어요. 자, 이렇게 뭐 역함수도 자주 나오고 합성함수도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합성함수가 나왔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합성함수 문제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또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쉽게 잘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한 이 그래프를 자, 얘를 보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알죠? 맞아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는 원래 플러스 3이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 y-3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항을 해서 플러스 3이라고 그대로 써놓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써져 있는 요 수를 -2라고 보면 반대로 써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대로 써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래는 얘도 이쪽으로 이항해서 y-3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렇게 써주게 되고 이거를 딱 이항을 해서 플러스 3 똑같이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건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요. 여기에서 A가 2인 거고 B가 3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A 플러스 B의 값이 5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5를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9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입체 도형을 그린 4개의 포스터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포스터를 택하여 출입문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붙이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뿔 포스터, 직육면체 포스터가 있을 때 원뿔 포스터가 위에 붙여지고 직육면체 포스터가 아래 붙여지는 거와 직육면체 포스터가 위에 붙여지고 원뿔 포스터가 아래쪽 이 하단에 붙여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인 거죠.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라는 뜻이죠. 자, 따라서 4 곱하기 3, 12가 나오고 정답 11을 나타내고 있는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순열 기호 사용하지 않고도 자, 상단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의 가지수 4가지. 그죠? 그런데 이미 상단에 하나를 붙였으면 남은 포스터는 3개잖아요. 그럼 하단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의 종류 3가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12입니다. 라고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바로 순열을 뜻한다. 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4개 중에서 2개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완성. 이제 20번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의 예측대로 19번에 순열 문제가 나왔으니 20번 문제는 조합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4종류의 수학 수행 과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종류의 수학 수행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수학일기, 수학신문, 마인드맵을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안에서 얘네가 이 안에서 뭐 수학신문, 나의 수학일기, 마인드맵 이렇게 내가 얘네를 이렇게 순서를 섞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두 다 그냥 한 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인 거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문제다. 아까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는 거고요. 같은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냥 아까처럼 설명하면 A, B를 선택하는 거랑 BA를 선택하는 게 똑같은 거야. 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A, B, C를 선택하는 거랑 A, C, B를 선택하는 거랑 B, A, C를 선택하는 거랑 B, C, A를 선택하는 거랑 C, A, B를 선택하는 거랑 C, B, A를 선택하는 거랑 모두 똑같이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합으로 풀어야 합니다. 4종류의 수학 수행 과제 중에서 서로 다른 3종류의 수학 수행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 사시 3. 그런데 이것은 사시 1과 같죠. 자, 따라서 그냥 바로 4. 그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래서 4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따져서 4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조합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학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기출해설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